예, 그래서 이제 책을 저 뒤편에 자, 종합부동산세 그 부분을 이제 펴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책은 240페이지를 펴놓으시고요. 예, 뭐 설명은 거진 이제 프린트물로 다 처리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는 책보다는 프린트물 보는 게 훨씬 나아요. 책은 뚝뚝 이제 그 토지하고 주택을 다 나눠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보기가 좀 어렵죠. 자, 프린트물 보세요. 프린트물 보시게 되면 거기에 종합부동산세 해갖고 맨 끝에 달려있을 겁니다. 자, 종합부동산세는요, 거기에 프린트물에 나와있듯이 세금 계산하는 흐름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흐름 자체가. 그래서 이 흐름 자체를 시험 문제 이제 많이 냅니다. 많이 내고.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여기 칠판에 정리를 할게요. 자, 종합부동산세. 자,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과세대상이 나와 있네요. 자,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의 대상도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네, 이것도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법에 열거가 되어 있는 재산이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가 토지입니다. 토지. 자,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을 냅니다. 두 번째가 바로 주택입니다. 주택. 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를 합니다. 물론 이 주택은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그 건축물과 부속 토지 있죠. 예, 그 두 개를 이제 결합해서 이제 과세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요. 지금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한다 이렇기 때문에 건축물, 건축물은 종부세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예, 건축물은 종부세상에서 제외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 시험 문제 반드시 한 지문씩 나옵니다. 이게 어떤 형태로든. 자, 그래서 우리가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만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이 토지를 구분할 때요. 토지를 구분할 때 두 가지로 구분한대요. 즉 종합합산 대상하고 그 다음에요. 별도 합산 대상하고. 그 대신에 우리가 분리과세 대상이라는 것도 있었죠. 자, 근데 분리과세 대상은 종부세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율분리과세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를 적게 내라고 조율분리과세 해놨기 때문에 종부세를 굳이 과세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고율분리과세는 재산세에서 충분히 세금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종부세를 추가적으로 또 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리과세상은 제외고 종합합산과 별도합산 대상에서 과세를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택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 주택은 주거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거용. 자, 그러니까 별장 있죠. 별장. 별장용. 별장용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왜냐하면 그 별장용에 대해서는 이미 재산세에서 4%로 세금을 잔뜩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종부세를 또 내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이라 얘기하는 것은 뭐만 해당이 되고 주거용만 해당이 되고, 자, 별장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게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건축물 해당이 안 된다, 분리과세는 해당이 안 된다, 별장은 해당이 안 된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늘 단골 선문으로 늘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주거용 중에서도 합산 배제하는 것이 있대요. 합산 배제. 이 개념이 사실 좀 어려운 건데 우리가 그냥 쉽게 판단을 하면 합산 배제라는 것은 그 과세표준 계산할 때 합산을 안 하는 거니까 이것도 역시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사실은 개념이 좀 어려워요. 예, 여러분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고요. 예, 그런데 뭐 그런 걸 복잡하게 설명해봐야 소용없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합산 배제는 그죠? 종부세를 계산할 때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자, 그러면 합산 배제하는 주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요걸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주택들 쭉 읽어볼게요. 프린트물에 나와 있는 거, 그 프린트물에 합산 배제해가지고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사원용주택, 기숙사, 가정어린이용주택, 등록문화주택, 노인복지주택. 자, 근데 요것도 이유를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자, 보세요. 임대주택 나와 있죠. 자, 임대인이요, 주택을 많이 갖고서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요. 그죠? 이제 임차인들한테 이제 임대를 해줍니다. 근데 만일 그 임대주택에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을 추가적으로 좀 많이 부담을 시킨다. 그죠? 그러면
세금을 지돈으로 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종합부동산세를 지돈으로 내기 싫으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대료를 올려서 임차인한테 그 세금을 증가시킬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누가 결국은 그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임차인이 그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대주택은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 미분양주택 마찬가지예요. 미분양주택. 자, 건설회사에서, 그죠? 예, 아파트를 이제 분양을, 이제 지어갖고 분양을 하는데, 분양이 다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안 그래도 이제 지금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데, 거기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또 과세하게 되면, 그죠? 결국은 건설회사는 도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미분양주택도 역시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사원용 주택과 기숙사. 요건 누가 이용하는 거냐면, 그 회사의 사원이 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사원을 위해서 복지 혜택을 이제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종부세를 과세하면 안 된다.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안 그래도 어린이집 부족한데 거기다 종부세를 과세를 하게 되면, 그죠?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하는 사람은 그 돈을 누구한테 떠넘길 거예요? 학부형한테 떠넘기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역시 종부세 과세하지 않겠다. 등록 문화재 주택, 그죠? 요 문화재 관리하기 위한 건데 종부세 과세할 필요 없겠죠. 노인복지주택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죠? 실버타운 이런 거, 그죠? 경로당 이런 거 종부세 과세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전부 다 합산 배제 대상에 해당되는 주택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주택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한답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다주택자하고 그 다음에요 1주택자로 구분합니다. 1주택자. 자, 1주택자라는 것은 1세대 1주택자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 얘기하는 1세대하고는 개념이 틀려요. 여기서는요 1세대 1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인데 그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해야 됩니다. 단독 소유. 아,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양도소득세에서는요,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자, 부부가 있다고요. 남편이 있고 부인이 있다고. 그러면 남편하고 부인이 공동으로 주택을 갖고 있잖아요. 그것도 뭐라고 얘기해요? 1세대 1주택자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런데 우리가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라는 것은 공동으로 소유한 거는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요. 단독으로 소유해야 돼요. 남편 혼자 소유하고 있든지, 부인 혼자 소유하고 있다든지, 자녀 혼자 소유하고 있든지. 아시겠죠? 예, 단독으로 소유했을 때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1세대 1주택자라고 얘기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게 이제 시험 문제, 그죠? 맞느냐 틀리냐를 자국할 때 많이 이용이 됩니다. 나중에 요 관련된 문제 하나 풀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자, 과세하는 방법. 과세하는 방법은 전부 다 합산과세예요. 합산과세. 그래서 요게 재산세하고의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재산세 같은 경우 갑이라는 사람이 동일한 지역에 주택을 여러 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재산세는 어떻게 과세하느냐면 주택별로 따로따로 세금계산한다고요. 주택별로. 아시겠죠?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한다고요? 전국에 있는 주택가액을 다 합친다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에서는 주택에 대해서 과세할 때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더라도 주택별로 따로따로 재산세를 계산을 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하더라? 그렇죠. 전국에 있는 주택가액을 다 합쳐서 계산을 하더라. 그래서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토지든 주택이든 전부 다 뭐예요? 합산과세, 합산과세. 그래서 거기에 소유권자별로 합산과세라는 거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세 표준 산정하는 거 나옵니다. 자, 과세 표준 산정하는 거. 자, 과세표준 산정할 때 전부 다 합산과세니까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는요. 재산가액을 다 합한 금액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뺍니다. 공제. 그래서 종합합산 대상 얼마를 빼느냐? 5억 원을 공제합니다. 별도합산 대상은 80억을 공제해요. 다주택자는 6억 원을 공제합니다. 주택공제가 6억이라는 얘기예요. 그 대신에 1주택자는 기초공제 3억 원이 있고 거기에 또 주택공제 6억 원을 뺍니다. 그래서 9억을 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3억 원 요게 이제 기초공제예요. 기초공제.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죠? 3억 원을 공제하고요. 거기에 또 주택공제 6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억을 빼는 거예요. 9억을. 자, 그러면
공동 소유하는 경우하고, 그죠? 그러니까 단독 소유하는 거하고, 어느 것이 공제 혜택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이죠?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자, 왜 그러냐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잖아요. 부부가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잖아요. 그러면, 그죠? 이건 소유권자별로 공제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남편도 6억을 받을 수 있고 부인도 6억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공제 금액이 얼마 되는 거예요? 12억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죠? 여기서 봤을 때는 단독이 공제 금액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이제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오히려 공제 금액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죠? 왜요? 소유권자별로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렇게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뭘 곱하느냐 하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걸 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몇 프로 곱하느냐면 80% 곱해요. 80%. 이것도 재산세하고의 차이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재산세 같은 경우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할 때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하잖아요. 곱할 때 토지나 건축물은 70%를 곱하고 주택은 60%를 곱했죠.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토지든 주택이든 전부 다 몇 프로예요? 80%를 곱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요. 여기다가 또 뭘 곱하느냐 하면 세율을 곱해야 돼요. 세율. 그래야 산출세 계산이 돼요. 자, 그러면 세율을 곱할 때 이제 몇 프로를 또 곱해야 되느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종합산 대상은 0.75에서 2%까지 3단계 누진세율이고요. 별도합산은 0.5에서 0.7까지 3단계 누진세율이고요. 그 대신에 주택 같은 경우는요. 0.5에서 2%까지 5단계 누진세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택은 이렇게 되는 거죠. 별도합산에서 제일 낮은 세를 하나 가져오고 종합합산에서 제일 높은 세를 하나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5단계로 이제 구성을 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세율의 처음과 끝은 알아야 되거든요. 중간은 몰라도 처음과 끝은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아주 특이한 게 나와요. 뭐가 나오느냐면 종합부동산세는 이러고 세금계산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재산세 공제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각각의 자산마다 전부 다 재산세 공제라는 걸 해줍니다. 자, 그러면 재산세 공제라는 게 뭐냐? 재산세 공제라는 게 뭐냐? 자, 1세대 1주택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1세대가 이제 단독 소유라고 보고 그 다음에 요 1주택을 얼마짜리를 갖고 있냐면 10억 원짜리 주택을 하나 갖고 있다고 봅시다. 10억 원짜리 주택을. 자, 그러면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1세대 1주택자인데 단독 소유일 때는요. 공제금액이 기초공제 3억이 있고 주택공제 6억이 있어서 합쳐서 9억이에요. 9억. 그래서 이 중에 이제 9억까지는 공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공제를 하고. 그러면 남는 금액이 이제 1억이 남겠죠. 예, 그래서 그 남는 금액 1억 원 있죠. 요 1억에 대해서 종합 부동산세라는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주택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도 과세가 되지만 재산세도 역시 과세가 되잖아요. 주택을 갖고 있으면.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재산세를 과세를 할 때 재산세는 뭐 몇 억까지만 재산세를 과세해라 이런 거 없어요. 자, 그래서 재산세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체 10억에 대해서 재산세를 다 과세한단 말이에요. 전체 10억에 대해서 재산세는 다 과세가 된다고. 자,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죠? 그렇죠. 우리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죠? 재산세도 내고, 또 뭐도 내라 그래요? 종합부동산세도 또 내라. 그래서 이중과세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중과세가 되는 부분이, 그죠? 어느 부분이에요? 1억 부분이죠, 1억 부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도 내고, 또 뭐도 내라? 종부세도 내라. 그래서 이중과세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 1억 부분에 대한 재산세 있죠. 요거를 따로 계산을 해가지고 따로 계산을 해서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빼줘야 된다고. 그죠? 요거를 갖다 우리는 뭐라 얘기한다고요? 재산세액공제라고 표현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재산세액공제는 모든 재산에 다 존재하는 모든 재산에. 자, 보세요. 종합산 대상이잖아요. 내가 종합산 대상 토지를 여러 필지를 갖고 있는데 그거를 다 합쳤더니 재산가액이 7억이래요. 7억. 그러면 그 중에 얼마까지는? 5억까지는 그죠? 공제를 하고 5억을 초과하는 2억 있죠? 거기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그죠? 2억 부분에 대한 재산세 있죠?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계산해서 빼줘야 된다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재산세액 공제라는 것은 그죠?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죠? 예,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계산해서 빼주는 것을 우리는 재산세액 공제라고 한다. 아시겠죠? 그럼 그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몰라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때까지 시험 문제 나온 적 없고요. 내기도 힘들 거예요. 예, 계산이 너무 복잡해서. 예, 내기도 힘들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죠? 재산세 공제라는 것이 있다. 요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나왔죠. 갈로를 쳐갖고 어떤 세금을 빼야 되느냐 이거 출제를 했었습니다. 자, 이러고 세금 계산이 끝이 나면 좋은데 자, 1세대 1주택의 경우 또 공제를 해준다. 여기서 또 공제를 해줘요. 요 공제 이름이 뭐냐 하면 1세대 1주택자의 세액공제입니다. 자, 1세대 1주택자의 세액공제. 물론 그 1세대가 단독 소유해야 되죠? 예, 단독 소유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1세대 1주택자의 세액공제 같은 경우, 그죠?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연령별 공제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 보유기간별 공제라는 것이 있다고요. 연령별 공제는요, 1세대의 나이가 60세 이상일 때 적용하는 거고요. 보유기간별 공제는요, 1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일 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프린트물에 보시게 되면은 연령별 공제가 10%, 20%, 30% 세 가지가 있고요. 보유기간별 공제가 20%, 40%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위는 5년 단위입니다. 5년 단위. 자, 그러니까 1세대의 나이가 60세 이상 65세 미만일 때는 10% 공제, 65세 이상 70세 미만일 때는 20% 공제, 70세 이상이 될 때는 30% 공제. 그 대신에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 그것도 단위가 5년 단위예요.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그러면 공제금액이, 공제율이 20%. 그 대신에 10년 이상 보유하는, 그죠? 1주택이다. 그러면 공제율이 40%. 그리고 그 둘은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복 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중복 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가령 1세대의 나이가 60세라서 연령별 공제를 10%를 받을 수 있고 보유기간이 5년이 되어서, 그죠? 공제율을, 보유기간 공제를 20% 받을 수 있다면 그 두 개를 합쳐서 최대 30%까지 공제 혜택을 주겠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내용을 이제 파악을 하시고. 자, 그리고 요거 이제 시험 문제 나왔는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시험 문제가요. 자, 종합산 대상 토지래요. 종합산 대상 토지. 종합산 대상 토지인데 지금 그 토지를 5년 보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보유기간별 공제 20% 받을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고요. 왜냐하면 토지는요. 보유기간별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 연령별 공제하고 보유기간별 공제는 1세대 1주택자에 한정해서 공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도 공제 혜택 받을 수 없고요. 주택을 공동 소유한 사람도 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일 때만 공제 혜택을 주는 거다.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요. 세부담 상한이 있네요. 프린트문에 세부담 상한. 그래서 세부담 상한 150% 돼 있죠? 전부 다 100분의 150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차이가 있죠. 우리가 재산세에서는 주택의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서 100분의 105, 110, 130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었죠. 그렇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금액에 상관없이, 그죠? 예, 주택이든 토지든 전부 다 얼마예요? 100분의 150.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 계산하는 데도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재산세는 직전 연도에 재산세 갖고 계산을 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종합부동산세에서는요, 직전연도에 종합부동산세 값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직전연도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게 이제 차이점이에요. 이것도 나중에 계산 문제 이제 있으면 그때 이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프린트물 아래 쪽에 보시게 되면 1세대 나옵니다. 1세대. 1세대는 소유자, 배우자, 동거가족 다 묶어서 1세대다. 다만 소유자 단독으로 1세대 인정하는 거 세 가지 나와 있죠. 나이가 30세 이상일 때,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했을 때, 또는 기준 소득 수준이 40% 이상인 소득자. 그죠? 예, 그래서 요거는 양도소득세 할 때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양갈로 이번에 세대 합산 유예 나옵니다. 세대 합산 유예. (5년간) 이렇게 됐죠. 5년간 요 각각 세대로 판정하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요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고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고 요거 10억 원짜리, 요거 10억 원짜리. 자, 그럼 부모도 1세대 1주택이면, 그죠? 그리고 단독 소유이면 공제금액이 얼마예요? 9억 원이고요. 자녀도 1세대 1주택이고 단독 소유이면 공제금액이요? 9억 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각각 세대를 구성하고 있을 때는 공제금액이 각각 얼마라고요? 9억 원이라고. 자, 근데 부모님이 나이가 60세 이상이 되셔가지고 혼자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님 모시고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세대를 합칩니다. 세대를 합치면 1세대 몇 주택? 2주택. 그래서 1세대 다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공제금액이 얼마 된다? 6억이 된다. 그래서 각자 이제 6억씩 공제를 받게 된다. 그죠? 자, 그러면 부모님 모시고 살지 않을 때는 공제금액이 얼마였는데? 9억 원이었는데. 그죠? 부모를 이제 모시고 살겠다 이러니까 공제금액이 얼마밖에 안 돼요? 6억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금의 불이익을 주게 되면 부모님을 복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그죠? 그걸 실행하기가 어렵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죠? 몇 년 동안? 5년 동안은, 그죠? 여전히 각각 세대로 판정을 해줄 테니까 공제금액 여전히 얼마씩 받아라? 9억씩 공제받아라. 그 얘기예요. 5년 동안. 그럼 왜 하필 5년이냐? 그죠? 그것은 우리가 세대를 합쳐서 살게 되면 집을 한 집에서 같이 살게 되죠. 그럼 나머지 한 집은 필요 있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금에 대한 불이익을 받기 싫으면 5년의 기간을 줄 테니까, 그죠? 예, 그 사이에 필요 없는 주택을 하나 팔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5년의 기간을 이제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혼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1주택 갖고 있고 여자도 1주택 갖고 있고, 그죠? 각각 단독 세대로서 1세대 1주택이면 공제금액이 얼마예요? 9억. 근데 두 사람이 뭐 하면? 혼인하면 1세대 몇 주택? 2주택. 그러면 공제금액이 6억밖에 안 되죠? 그래서 혼인하고 나서 역시 몇 년 동안? 5년 동안은 각각 세대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은요. 우리가 양도소득세에 가게 되면 왜 1세대 2주택에 대한 예외로서 동거복량과 혼인의 경우 주택을 하나 팔았을 때 1주택에 양도를 봐서 비과세 혜택 주는 거 있죠. 그런데 그게 양도소득세 혼인의 경우는 똑같이 5년이죠. 그런데 동거복량은 5년에서 몇 년을 바꿨다 그랬어요? 10년으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는 동거복량의 경우 5년이 아니고 몇 년이요? 10년이 10년.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여전히 몇 년이라고요? 5년이라고 5년. 그죠?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세대 합산유예 바로 위에 보면 주택수 제외라는 게 또 있어요. 주택수 제외. 그죠? 주택수 제외해갖고 임대주택하고 등록문화주택 나와 있죠? 자, 그거 이제 설명할게요. 자, 칠판을 보시면 돼요. 주택수 제외. 갑이라는 사람이요. 주택을 두 개를 갖고 있다고요. 두 개를. 하나는 일반 주택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임대사업자 등록해가지고 차인한테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갖고 있다고요. 자, 그랬을 때 요 일반 주택도 10억 원짜리고 임대주택도 10억 원짜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세금을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어도 그 주택을 어떻게 한다고요? 합친다고. 그죠? 주택별로 따로 계산 안 하고 주택 가격을 다 합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게 다주택자가 되면 공제금액이 얼마예요? 6억이 되는 거죠. 6억이. 주택공제 6억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얼마를 곱해서 80%를 곱해갖고 이렇게 이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말이에요. 요 임대주택 있죠? 요 임대주택은 아까 합산 배제 내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아까 합산 배제하는데 임대주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합산 임대주택은 합산 배제하니까 주택가격 합친다 안 합친다? 안 합친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10억하고 계산을 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 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죠. 또 주택수에서 제외죠. 그럼 주택수에서 제외시키게 되면은 갑은 몇 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1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제금액이 6억이 아니고 얼마를 공제해줘야 된다고요? 9억 원을 공제해줘야 된다고. 그죠? 그러면 결국은 1억에서 얼마 10억에서 얼마 빼니까 9억 빼니까 1억이 되는 거고 1억에 80% 하니까 과세표준은 8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죠? 임대주택하고 등록문화재 주택은 그죠? 합산 대상에서도 배제고 주택수에서도 제외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꼭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 임대주택과 등록문화재 주택은 합산 대상에서도 배제고 주택수에서도 제외고. 예,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다 해당되는 거는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임대주택하고 그다음에 등록문화재 주택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요. 그 프린트물의 양갈로 3번에 오른쪽에 보시면 양갈로 3번에 과세기준일은 재산세하고 똑같이 6월 1일이고 그 다음에 세금 징수하는 방법이 원칙은 고지징수에 고지서 발부해서 세금 거두는 거죠. 그 대신에 납세무자가 원하면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도 있네요. 굉장히 특이한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세금은 이제 고지징수든 신고납부든 언제까지 내야 되느냐?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세금 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왼쪽 편에 그죠? 이제 분납. 자, 저 종합부동산세 분납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물납은 없습니다. 물납은 없고. 그러니까 분납 요건은 재산세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부가세로서 그죠? 농어촌 특별세를 적용을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재산세하고 역시 차이가 나죠? 재산세는 그죠? 지방교육세를 적용했는데 지금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 특별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주요한 내용인데, 자,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봅시다. 근데 문제 풀기 전에 하나만 더 볼까요? 자, 257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257페이지에 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주요 차이점 비교해 놓은 거 있죠? 예, 그 도표, 그 별표를 해 놓고요. 요게 시험제 자주 나오거든요, 이게. 자, 보시면 납세무 성립 시기는 둘의 유일한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유일한 공통점이 뭐냐 이러면 과세 기준이 똑같아요. 그게 유일한 공통점이고 나머지는 다 차이점입니다. 자, 확정 시기. 확정 시기는요. 원칙은 재산세에서는 과세관청이 직접 결정하는 거죠, 세금을.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관청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죠? 납세무자가 신고해서 확정할 수도 있죠. 그래서 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징수 방법도 역시 똑같이 나와 있는 거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과세상 부동산 보시게 되면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이런 게 그죠? 과세상 부동산이죠.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토지와 주택만 대상이 되고 건축물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토지 중에서는 분리과세상 제외고 주택 중에서는 별장 제외고, 그죠? 그 다음에 재산세는 인세, 물세 다 있다 그랬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인세적 성격만 갖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세율구조도 누진세율구조 하나만 갖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넘기시고 세부담 상한 우리가 재산세 같은 경우는 주택의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서 세부담 상한 비율이 틀렸죠. 그렇지만 종합부동산세는 토지든 주택이든 전부 다 100분의 150. 납세지 같은 경우는 재산세는 물건의 소재지로 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사람이 주소지를 한다 그 얘기죠. 그다음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재산세는 60% 70% 이런데 그죠? 종합부동산세는 토지든 주택이든 전부 다 80%. 납부기한이 재산세는 7월달 9월달 이런데 종합부동산세는 12월달. 그 다음에 분납기한 그죠? 분납기한 그거 고쳐야 되겠죠? 재산세는 납부기한 지난날부터 45일이 아니고 뭐요? 2개월이네. 2개월로 고치세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와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물납 같은 경우 재산세는 물납이 인정되는데 종부세는 물납이 인정이 안 된다. 중과상금 같은 경우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체납된 금액이 30만 원 이상일 때 중과상금 적용하는데 그죠? 예. 그 대신에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이상일 때 적용하는 거다. 재산세는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2,000원 미만일 때죠. 그 대신에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니까 그죠? 1만 원 미만일 때다. 근데 요거는 종합부동산세에 있는 규정이 아니고 국세 기본법에 있는 규정이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 같은 경우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적용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특별세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최근에 가장 그죠? 핫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최근에 시험 경향에 딱 맞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최근에 시험 문제에 딱 맞는 문제가 뭐냐면 252페이지 보세요. 252페이지. 거기 확인학습 한번 볼까요? 최근에 시험 문제 경향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252페이지 보시면 이 문제 유형이 뭐냐 하면은 문제 유형이 우리가 재산세 토지분류 있죠. 재산세 토지분류를 이용해서 종합부동산세를 풀어라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최근에 시험 문제는 전부 다 이런 식의 문제가 다 한 문제씩 끼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세 토지분류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재산세 문제도 풀지만 종합부동산세 문제 푸는데도 굉장히 유용한 거예요. 자, 그럼 그거 한번 보시게 되면 자, 확인학습.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 과상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기억 보시면 종중이 1990년 1월부터 소유하는 토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토지를 농지라고 바꾸세요. 농지라고 바꾸세요. 농지는 아니면 임야라고 바꾸세요. 예. 자, 그러면요. 요게 뭐 몇 년도 이래 나왔잖아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종중이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어디 간다고요? 분리과세. 자, 그럼 분리과세로 하게 되면은 종부세 상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니은에 1990년도 뭐 1월부터 뭐 연도는 신경 쓰지 마시라 그랬죠? 내용이 뭐예요? 상수원 보호구역의 임야예요. 상수원 보호구역의 임야. 요거 분리과세였죠. 분리과세. 해당이 안 되네요. 디귿세. 재산세가 비과세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종부세도 똑같이 비과세가 돼요. 요 준용을 합니다. 준용. 우리가 종합부동산세가 왜 이렇게 내용이 단순하냐 그러면요. 웬만한 내용은 처음부터 재산세에 있는 규정을 다 준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과세도 우리가 종부세 비과세 설명 안 했죠? 전부 다 재산세 비과세 준용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납세문자도 전부 다 어떻게 한다고요? 재산세 납세문자 다 준용한다고요. 종합부동산세는 납세문자가 한 줄씩밖에 안 나와요. 납세문자가 어떻게 나오느냐면 자, 종합합산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5억을 초과하는 재산을 갖고 있는 자 이렇게 나와요. 왜요? 5억까지 공제가 되니까. 그걸 초과하는 재산을 갖고 있어야 납세문을 지는 거죠. 별도합산은요. 80억을 초과하는 재산을 갖고 있는 자. 그 다음에 다주택자는 6억을 초과하는 재산을 갖고 있는 자. 1주택자는 9억을 초과하는 재산을 갖고 있는 자. 이런 식으로 한 줄씩만 쭉쭉 나온다고요. 근데 가령 예를 들어서 소유권 귀속이 불명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재산세에 있는 규정을 준용을 해서 뭐로 하는 거예요? 사용자로 하는 거예요. 사용자로. 그죠? 그러니까 제가 예상할 때는 그죠? 앞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어렵게 내고 싶잖아요. 그러면 출제자가 어떻게 하느냐면 재산세에 있는 거 있죠. 그거 끌어다가 종부세로 낸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재산세를 잘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준용해갖고 종부세에 똑같이 적용하니까. 그죠? 근데 다만 우리가 이거를 간주라고 표현 안 하고 준용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준용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적용할 수 있는 것만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준용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간주라는 말은 똑같이 그대로 다 적용한다는 얘기고 준용이라는 것은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것만 적용하는 걸 준용이라 한다고.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산세 비과세 중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철거가 확정된 건축물은 비과세한다 그러죠. 그럼 그것을 종부세에 적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종부세는 건축물 자체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상도 아닌데 뭐 비과세를 어떻게 준용합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부세에서는 재산세에 있는 규정을 주로 준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재산세에 있는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납세지예요. 납세지. 왜냐하면 납세지 같은 경우 재산세는 물건의 소재지로 하죠.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주소지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납세지 같은 경우는 재산세에 있는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그래서 납세문자가 개인일 때는 소득세법에 있는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해서 시험 지문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다시 이제 문제를 보시게 되면 252페이지. 자, 리을 보시게 되면 리을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나왔어요. 건축물. 건축물은 종류를 불문하고 전부 다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자, 그러면 종부세상이 아닌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죠? 그래서 기역, 니은, 뒷글, 리을 전부 다 아니네요. 정답은 5번. 우리가 이런 문제를 앞전에 취득세에서도 풀었죠?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 그죠? 뭐가 아닌 것, 옳은 것 이러면, 그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문이 4개가 나와 있으면 그 중에 하나 정도는 맞는 것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심리를 파악하고 아예 전부 다 아니든지 전부 다 옳은 거든지, 그죠? 이런 식의 문제도 최근에 자주 나오고 있다. 그 얘기. 그러니까 4개를 정확하게 모르면 답 찾기가 힘든다. 이런 의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재산세 토지 분류를 이용해서 종부세 푸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지문을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릴게요. 자, 시험 지문 중에 이런 거 나왔어요. 어떤 거 나왔냐면, 부부가 10억짜리 주택을 공동 소유하고 있대요. 그것도 지분도 똑같이 해가지고. 자, 그랬을 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가 되느냐 하는 게 나왔거든요. 과세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10억짜리인데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지분이 똑같다 하면 남편도 5억 지분 갖고 있고 부인도 5억 지분 갖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주택 공제가, 그죠? 공동주택일 때는, 그죠? 6억 공제를 받는다 그랬죠? 그러면 남편도 6억 공제 받고 부인도 6억 공제 받으면 낼 세금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최근에 시험 지문에 또 이렇게 나와요. 지금 여기서는 대상만 물었잖아요. 그런데 금액같이 같이 묻는 경우가 있다고요. 시험 지문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게 나왔어요. 자, 차고용 토지래요. 차고용 토지. 그럼 차고용 토지면 별도합산이죠. 근데 그 차고용 토지가 100억짜리래요. 100억짜리.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차고용 토지면 별도합산이에요. 별도합산 대상이면 종부세 대상이 되죠? 그런데 공제금액이 얼마라고? 80억이라고. 그러면 80억 빼고 나서 낼 세금이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상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된다고. 근데 만약 그 차고용 토지가 80억짜리다 그러면 그건 종부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왜? 공제가 돼버리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최근에 시험 문제는 대상도 묻고 거기다 뭘 갖다 붙여놨다고요? 금액을 또 갖다 붙여놨다고. 그러면 금액이 공제금액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 시험 문제 트렌드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도 최근 5년 동안의 기출문제, 10년 동안의 기출문제 이런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15년 전에 나왔는 거, 20년 전에 나온 거 이런 거는 의미 없어요. 그런 건 그냥 우리가 기초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그걸 점검하는 차원에서 보는 거지. 그죠? 기출문제는 최근에 5년의 기출문제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거기 이제 시험 문제 트렌드가 거기에 다 쏠려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를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기출문제는 다 어떻게 해놨어요? 최근에 5년 동안, 10년 동안 다 묶어놨고, 그죠? 그거를 또 어떻게 해놨어요? 법이 개정돼서 거기에 맞춰갖고 다 수정을 해놓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를 열심히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거의 뭐 60문제, 60점 이상 거기서 다 나옵니다. 다 나오니까. 그죠? 나중에 이제 꼭, 그죠?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합부동산까지 내용 확인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양도소득세 보도록 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